대표적으로 바도스 슈퍼사이클. 작년에 아주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30년 주기에 대단히 큰 주기죠. 조선 슈퍼사이클이 좀 빨리 도래하느냐. 이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조선을 처음으로 좀 다뤄주시는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슈퍼사이클. 첫 번째는 하반기에도 견조할 조선주. 이렇게 좀 잡아주셨고요. 자,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조선 섹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선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전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 섹터 자체가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리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플로우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한 번도 조선 쪽은 다뤄본 적이 없었죠. 왜냐면은 조선 쪽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사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종목 자체적으로 이제 다들 움직임이 급변적이지가 않잖아요. 워낙에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수급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저로서는 다루지는 잘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 조선주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조금 접근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조선 업황에 그대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조선 빅5, 조선 기업들이 현재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수주 현황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 결국에는 이제 뭐 각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의 수주 실적이 훌쩍 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선 3사 수주 현황도 보게 되면 HD 한국조선해양은 88척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연간 수주 목표를 이미 절반 이상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중업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의 이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수주 금액이 이 3사 중에 가장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으로 새롭게 간판을 달게 되면서 무언가 이제 이 앞으로의 이 사업 시너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뤄내면서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을 좀 이뤄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이 조선 3사 대비 이 수주권들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하나에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경영 정상화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차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흐름이 좋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조선주들, 그러니까 이 조선 빅5 기업들의 이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연속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를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 수주권들이 또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하반기에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3사들은 새롭게 앞으로 이 친환경 선박 쪽에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에 대한 이 앞으로의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주요 선사들이 지금 현재 이 친환경 선에 대한 발주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모든 해운사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해서 70%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친환경선에 대한 발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이 글로벌 선봉량 2위 업체 이 머스크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와 또 이름이 같은데 이 기업이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컨테이너 선박 19척을 또 국내 조선사에 발주를 했거든요. 이만큼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7월에 이제 MEPC라고 해가지고 해양환경보호위원회라고 이제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전보다 높은 강도의 환경 규제 방안이 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심해질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발주가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결국엔 또 이제 뭐 경유차 보게 되면 오래된 경유차는 이제 또 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롭게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선업계에도 이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선에 대한 발주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또 지금 현재 조선주에 새롭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해상 풍력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또 최근에 나온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해상 풍력선에 대한 주문량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대 연간 약 10조 정도 규모의 신규 투자가 관측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 3사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NAT라고 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풍력선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일전에 또 수주를 따낸 원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해상풍력 프로젝트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증가를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조선 3사가 지금 현재 해상풍력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신규 투자건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투자를 늘려나가고 이에 대한 또 수주건들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선은 워낙에 이제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올해 실적이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버린 거죠.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해상 풍력선에 대한 부분 등등, 지금 현재 이 친환경에 대한 어떤 모멘텀, 뭐 해상 풍력,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생겨나면서 앞으로 또 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어내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모두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부터 앞으로 꾸준히 조선주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 종목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조선 3사, 그러니까 이제 조선 쪽에서도 대형주라고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사실 이 조선 3사 종목들은 굉장히 좀 상승이 크게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5,000원 초중반대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이미 6,000원 후반대, 오늘 거의 이제 7,000원까지 찍고 왔으니까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원대에서 놀다가 지금 11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선 3사, 그러니까 조선 쪽에서도 대형주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은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들을 접근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닐까. 조선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조선 3사나 대형주들은 눌렸을 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을 봐야겠죠.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어떤 종목이 좀 상승이 잘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떤 종목이 또 가장 이 매력도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이 조선 기자재 쪽은 그렇게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오늘 이제 약간의 탄력이 나왔던 뭐 태성도 있고 뭐 하이크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가장 매력도가 있는 두 종목을 쫙 뽑아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성광밴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카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선 피팅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음새. 그러면서 조선 피팅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수주권들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본행제 시장에서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자재 쪽으로는 저는 성광밴드나 한국카본 딱 이 두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두 종목을 보는 이유가 있겠죠.
항상 이제 성광밴드와 그 다음에 이 한국카본 그 외에 가장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던 종목이 저는 태광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평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태광이 무언가 이 고점을 뚫어주고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광밴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수급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줬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성광밴드는 수급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 차트를 길게 내려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전에 작년에 한창 상승이 잘 나왔었던 구간 대비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 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이 성광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은 또 이제 뭐 한국화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화본도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급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잘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힘을 굉장히 잘 모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이전 매물 구간이 약 한 1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종목을 탑픽으로 뽑아드리고, 제가 일전에 한국카본을 아침 방송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성광밴드보다는 한국카본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탑픽은 한국카본, 그 다음에 두 번째 탑픽은 성광밴드 정도로 뽑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슈퍼사이클과 관련해서 조선주 두 종목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네, 일단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워낙에 이제 하반기에 실적 견조한 부분, 그 다음에 수주량이 폭발되는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흑자를 이어나가거나 혹은 이제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이유를 봤더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노후 선박 교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도도 충분히 조금 확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선주는 대형주와 기자재주 나눠서 매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이 빅5 이 종목들은 이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고 워낙에 이제 움직임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매력도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기자재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또 기자재 쪽이 조금 더 탄력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기자재 쪽에서 무언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와 한국카본 정도가 탑픽일 것 같은데, 한국카본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수급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자리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카본을 가장 탑픽으로 뽑아드리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연두를 하셔야겠죠. 조선주는 원래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 편입니다.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 움직임이 조금씩 느리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아가는, 그러니까 포트를 100% 정도로 이제 비중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약 한 10%에서 20% 정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은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매매에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참고를 해볼 부분은 항상 조선주는 아마 올해 내내 같은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저점 잡을 때마다 바닥 잡은 구간에서는 또 꾸준하게 수익권이 잘 나와주는 종목군이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자재 종목들 바닥 잡을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모아가시기만 하면 또 굉장히 쉽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갖고 있는 차트상의 특징 또 말씀도 해주셨고, 대장주하고 기자재 나눠서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